당신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우산이 바닥에 떨어지며 쾅 소리를 냈어요. 68세의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노식은 아무 말 없이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7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울먹이며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때처럼 또 침묵하실 건가요?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어요. 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유리벽이 빗방울로 흐려졌지만 노식의 눈에 고인 눈물만은 뚜렷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68세 윤정희,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홀로 된 여자의 이야기 말이죠. 사실 저는 그날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그 밤 말이죠.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박노식이 서 있더라고요. 이럴 리가 없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왜 하필 오늘 밤에 마주쳐야 하는 건지요. 노식은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은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복잡한 시선 말입니다. 정희 씨. 노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섰어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우산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쾅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정적을 깨트리자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당신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는지 눈물이 흘러내렸는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말들이 빗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노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비를 맞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노식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와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처럼 또 침묵하실 건가요? 그 순간 번개가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우리 사이를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노식의 얼굴을 똑똑히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재회를 꿈에서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 애써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해요. 비 오는 밤, 가장 적적한 순간에 우리를 다시 마주치게 만들었으니까요.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거든요. 노식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버스는 그냥 지나갔고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정희 씨, 저기. 노식이 다시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저는 힘겹게 말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재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빗소리가 그날 밤의 기억을 자꾸만 되살려냈어요. 노식의 젖은 얼굴,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말하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5년 전 남편을 떠나보낸 뒤 혼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깊은 공허와 상실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루 일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고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가죠. 안녕하세요. 정희 선생님. 시장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배추가 싱싱하네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대화 뒤에는 항상 정막이 따라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거든요.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 그가 읽던 신문, 함께 보던 저녁 뉴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남편만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30년간 걸었던 그 길을 혼자 걷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가끔 옛 제자들을 만나면 반가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인사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잘 지내고 있단다. 너희가 건강한 모습 보니 좋구나.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들어앉으면 다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남편의 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라디오를 켰는데 남편이 좋아하던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보. 저도 모르게 남편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낡은 상자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남편과 박노식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억눌렀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의 일들, 그때 노식과 나눈 격한 말들, 그리고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했던 그날의 약속들이요. 왜 이런 걸 보관해뒀을까? 중얼거리며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설쳤고, 낮에는 노식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애써 잊으려 했던 감정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시장에 가서도, 산책을 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갔죠.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정희야, 너도 이제 늙었구나. 68세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상처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여전히 뛰고 있었거든요. 기억이 선명합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지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정희야, 오늘도 왔구나.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올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노식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노식은 자주 병문안을 와주었거든요. 처음에는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노식이 오면 조금이나마 기운을 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고생이 많습니다. 노식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게 무슨 고생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노식의 표정은 어두워져 갔어요. 남편의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의사들도 점점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노식이 저를 병원 복도로 불러냈어요. 무슨 말을 할지 직감했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희 씨, 이제 그만.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저는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만 포기하시죠. 친구도 힘들어 하잖아요. 노식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라고요? 내 남편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정희 씨, 기력도 다 떨어져 가고 친구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이제는 편안히. 안 돼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노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희 씨가 이렇게 매달리니까 친구도 놓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상처였어요. 제가 남편을 괴롭히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음을 당신이 알기나 해요? 물론 모르죠. 하지만 옆에서 보기에 그럼 보지 마세요. 앞으로 병문안 오지 마세요. 저는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그날 이후 노식은 정말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어봤을 때도 저는 대충 둘러댔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어요. 정말로 제가 남편을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그로부터 한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저에게 말했어요. 고생 많았어, 정희야. 노식이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노식을 봤지만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이 여전히 용서되지 않았거든요. 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라던 그 말이 계속 가슴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남편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과 함께 말이죠. 때로는 노식이 옳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더욱 미웠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 같았거든요.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5년 동안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소 노래를 좋아했던 저는 망설임 끝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필요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합창단 지도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네, 윤정희라고 합니다. 저는 다소 긴장하며 인사했습니다. 연습실에는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10여 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다들 친근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자, 그럼 발성 연습부터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이 피아노 앞에 앉으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연습실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고개를 돌려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노식이었거든요. 노식도 저를 발견한 순간 발걸음을 멈췄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죠. 몇 주 전 버스 정류장에서의 만남 이후 첫 번째 재회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노식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도망가고 싶었지만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였거든요. 노식 씨도 오셨네요. 자,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이 노식을 저 옆자리로 안내했어요. 하필 내 옆에. 속으로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연습이 시작됐어요. 처음 부른 노래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죠.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 노식의 존재를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쉬는 시간에 옆자리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봐서 어색하네요. 저는 쑥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때 노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정희 씨도 합창단에 나오시는군요. 저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게 됐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노식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저는 그냥 노래만 부르러 온 거예요. 아직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5년 전 그날의 상처가 여전히 생생했으니까요. 연습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노식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나이가 들어 더 초라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매정한가?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처받은 건 저였고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노식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사람들과 어울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노식이 옆에 있다는 것도. 아니,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주 연습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노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합창단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달 뒤 있을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저와 노식은 우연히 같은 파트에 배정됐어요. 소프라노와 베이스가 함께 부르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소프라노가 먼저 시작하고 베이스가 받아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연습하다 보니 노식과 눈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노식의 베이스 목소리는 여전히 깊고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와 잘 어울리네요. 다른 단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정말로 우리 목소리가 잘 맞았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함께 불러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연습이 끝나고 노식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정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날, 5년 전 일에 대해서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래도 한 번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일 뿐이에요. 특별한 의미 같은 건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노식이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치고 나왔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공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습도 더 치열해졌죠. 그런데 연습 중에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선생님이 지적하셨는데 저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정희 씨, 너무 힘을 빼고 계세요. 노식이 옆에서 조언했어요. 제가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잖아요.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부르는 부분이니까 함께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저는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다른 단원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죠. 선생님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셨어요. 두 분, 잠깐 밖에서 이야기하고 오시겠어요? 선생님이 제안하셨습니다. 복도로 나온 저와 노식은 마주 섰어요. 5년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십니까? 노식이 먼저 물었어요. 미워한다고요?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복잡하고 아픈 감정이었죠. 그때 제가 한 말이 그렇게 용서가 안 됩니까? 당연하죠. 남편을 포기하라고 한 말을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공연 당일이 왔습니다. 복지관 대강당에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가득 찼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라 떨렸거든요. 괜찮으세요? 노식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쌀쌀맞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목이 마르는 게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거든요. 노식 옆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이제 나가실까요? 선생님이 신호를 주셨어요. 무대에 올라서니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관객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피아노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곡은 그리운 금강산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거든요. 목소리를 맞춰 부르는데 어느새 긴장이 풀렸습니다. 노래에 빠져들었죠. 두 번째 곡에서 저와 노식의 듀엣 부분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노식이 먼저 부르고 제가 받는 구조였죠. 노식의 베이스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제 차례가 됐어요. 노식을 바라보며 불렀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대로라고. 그 순간 뭔가 전율이 온몸을 휩쌌어요. 노식의 눈에 어린 진심을 느꼈거든요. 5년 전과 똑같은 따뜻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부르는 합창 부분에서 우리는 손을 잡아야 했어요. 안무의 일부였거든요. 노식의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칠었던 그 손의 감촉이 그대로였어요.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공연이 모두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빠지고 싶었습니다. 감정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정희 씨, 어디 가시나요? 노식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집에 가려고요. 피곤해서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잠깐만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노식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5년 전, 그때 제가 한 말. 정말 미안합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뛰고 있었어요. 아닙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노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식이 깊은 숨을 쉬고 나서 입을 열었어요. 사실 그때 그 말을 한 건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줄곧 당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먼저 고백했고, 당신도 친구를 선택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이야기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친구로 지냈어요. 평생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려고 했습니다. 친구 옆에서 당신이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겠거든요. 노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구가 오랜 시간 아프고 당신이 그렇게 애타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질투였습니다. 노식이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받지 못한 사랑을 친구는 마지막까지 독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죽을 때까지도. 저는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더 이상 친구만 바라보지 말고 저를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비열한 마음이었습니다. 박노식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친구를 배신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노식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30년간 숨겨온 제 마음을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전 남편과 결혼하기 전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그때 노식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 가끔 보여준 특별한 관심, 결혼식 날 보였던 복잡한 표정. 그럼 지금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68세가 된 지금도, 주름살 가득한 지금도. 여전히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눈앞이 어두워졌어요.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를 사랑해온 사람이 있었다니. 그것도 바로 옆에서 말이죠. 정희 씨, 노식이 걱정스럽게 저를 불렀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완전히 다른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아직 이른 걸까? 남편에 대한 죄책감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노식의 고백을 듣고 난 후 며칠간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이 갈팡질팡했어요. 한편으로는 5년 동안의 오해가 풀려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복잡해진 기분이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답을 해줄 리 없었죠. 며칠 뒤 시장에 갔는데 우연히 노식을 마주쳤어요. 피하려 했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상태였죠. 정희 씨. 노식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거절하려다가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동네 작은 찻집에 앉아 있으니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노식은 커피를 적기만 하고 있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날 공연 정말 좋았어요. 노식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부른 거라 떨렸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정희 씨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노래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종종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남편과 노식, 그리고 저, 셋이서 어울려 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좋았죠. 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 씨.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노식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외롭다고요? 아내를 10년 전에 먼저 보냈잖아요. 그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요. 특히 친구까지 떠나고 나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노식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희 씨를 다시 만나고 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아직 그분을 충분히 그리워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노식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과거의 기억 속에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 밤마다 남편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제게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모르겠어요. 당신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없다고 너까지 멈춰 있을 필요는 없어. 행복해지렴.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면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꿈꾼 걸까? 어느 날 오후, 남편과 자주 산책했던 공원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랑은 정말 끝나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계속되는 걸까?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생각한다는 게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뛰고 있었거든요. 노식을 만날 때면 20대 처녀처럼 설레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야외 공연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다시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노식도 함께 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정희 씨, 반가워요. 이번에도 함께 하시는군요. 노식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저도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몇 주 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노식과 대화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았고요. 야외 공연은 동네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봄날이었어요. 관객들도 더 많이 왔고 분위기도 한결 화사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대기 중에 노식이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런 날에 노래 부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저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됐어요. 첫 곡은 봄이 오면이었습니다. 계절과 잘 어울리는 선곡이었죠. 따뜻한 봄바람을 맞으며 부르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두 번째 곡에서 다시 저와 노식의 듀엣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할라이라는 곡이었어요. 제목부터 의미심장했죠. 노식이 먼저 불렀어요. 사랑할 나이가 따로 있을까? 제 차례가 됐습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정말로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걸 말이죠. 68세든 70세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것을요. 합창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노식의 손을 잡고 있으니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관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젊은 부부들이 우리를 보며 감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사랑도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정희 씨, 노식이 걸음을 멈추며 저를 불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노식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어요. 정희 씨를 좋아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쭉 그래왔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고백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떨렸거든요. 하지만 친구로서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저는 노식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그래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을 털어놓은 순간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식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제가 말했어요. 네, 그럽시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68세와 70세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사랑의 나이는 없다는 말.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노식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어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행복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산책도 함께하고 차도 함께 마셨어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찾은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아요. 저를 홀로 두고 간 것을 늘 미안해했거든요.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안심할 거예요.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식과 저는 결혼했습니다. 69세와 71세의 신혼부부가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거든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일상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노식이 커피를 끓여주고 저는 토스트를 구워줍니다. 정희야, 오늘 뭐 할까? 노식이 물어봐요. 글쎄, 산책이나 할까? 아니면 시장 구경. 좋아. 뭘 해도 좋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가장 행복해요. 일은 평생 살면서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선물인 줄 몰랐거든요. 어제는 함께 남편 산소에 다녀왔어요. 처음엔 어색할까봐 걱정했는데 가보니 자연스럽더라고요. 친구야, 정희 씨 잘 모시겠습니다. 노식이 묘비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걱정 마세요. 저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다만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시작한 것뿐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어요. 남편이 잘했다 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노식이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고마워, 정희야. 나 같은 늙은이와 함께 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30년을 기다려준 마음에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노식의 손을 잡으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결혼 반지를 끼운 손가락을 보면 아직도 신기해요. 70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니. 어젯밤에 노식이 말했어요. 정희야, 우리 100세까지 살자. 100세요? 응. 30년 더 함께 사랑하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요. 100세까지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도 노식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매일 옆에서 일어나는 게 꿈 같아. 저도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노식이 신문을 읽으며 재밌는 기사가 나오면 저에게 읽어주고 있어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가장 소중해요. 때로는 젊은 부부들이 부러워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저렇게 다정하세요? 사랑의 나이는 없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아니까 더 애틋하게 대하게 돼요. 정말 그래요. 젊었을 때와는 다른 사랑이에요. 더 깊고, 더 진실하고, 더 간절해요. 하루하루가 선물 같거든요. 지난주에는 합창단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정희 씨, 요즘 얼굴이 너무 밝아졌어요. 사랑받으면 예뻐지는 법이지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부러워요. 우리도 그런 사람 없나.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68세에 찾았는 걸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노식과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아 좋아. 그러게. 나이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노식의 옆얼굴이 달빛에 비쳐서 더욱 다정해 보였습니다. 고마워. 30년을 기다려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내 마음을 받아줘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잠이 들었어요. 69세와 71세의 신혼부부치고는 너무 로맨틱하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68세든 78세든 심지어 88세가 되어도 마음이 뛰면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늦게 찾은 사랑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인생의 깊이가 있으니까요. 지금 외롭다고 느끼신다면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30년간 기다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새로운 사랑은 예전 사랑을 지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저와 노식의 손을 보세요. 주름지고 거칠지만 사랑으로 꽉 잡고 있어요. 이 손이 바로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손도 언젠가 누군가와 이렇게 꼭 잡힐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일지도 모르거든요.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69세 윤정희 그리고 71세 박노식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